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은요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님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경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인신 공격이랄까요? 아니면 남에 대한 그 명예를 훼손시킨다 할까요? 그런 좀 수준이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 그와 같은 볼썽사나운 일들이 생겨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고용주 대표님께 좀 그런 그 사실 여부를 여쭙고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름이 아니라 예. 지금 그 어떤 젊은이들이 예. 뭐 고용주 뭐 영감탱이 예. 뭐 심지어는 좀 끝에 무슨 뭐 새끼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예. 고용주 대표께 대한 그 인신 공격형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과연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실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예. 좀 확인하고자 예.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자, 우선 보시면은 예. 김대중 정권이 생기고 난 1900 그때 97년 97년에 그렇죠? 당선돼서 네. 98년에 네, 임기 네. 시작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많은 박해 속에서 공안 일도 지금 손을 띄시게 됐던 것 같고 그랬던데 예. 그때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예. 네, 97년에 네, 12월 달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안기부 쪽에서 네. 검찰 내에 제거 대상 식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검찰을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네. 검사 10명 명단이 예. 검찰로 전달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10명 중에 7명은 검사장급이었고 네. 검사장이 아닌 사람은 3사람인데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선임이었습니다. 네. 저하고 네. 이상형 검사, 네. 한기영 검사 네. 3사람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당연히 그 네. 검사장 7분은 검찰을 떠나셨고 네. 이상형 검사, 한기영 검사도 네. 그것만 전전하다가 네. 못 견디고 검찰을 떠났고 네. 저는 정말 그 천지의 그 저거를 행운을 얻어서 네. 그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럼 그때 예. 먼저 옷을 벗으셨던 그 검사장 선배님들 되시겠죠? 예. 자, 그분들 가운데서는 과연 네. 당시 아마 김태정 검찰총장께서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김태정 씨는 그 이전에 YS 때 검찰총장이 됐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본인은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데 예. 임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 후배 내지는 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그 검사장들이나 예. 다른 검사들을 갖다가 그렇게 네. 뭐 안기부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 그래도 네. 그 뭐 제거 대상 몇 명 했다고 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 그 검사장들 가운데서도 그냥 고분고분하게 다 나가셨어요? 아니면 예.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검사장님들 7분은 네. 그 검찰에서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네. 검사는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서 망신을 줘서 나가게 하는 수법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장님 7분들 중에서 6분은 그 당시에 나가셨고 예. 한 분이 네. 주선의 공안부장이셨는데 네. 이분도 이제 사표를 내려고 네. 하고서 네. 마음을 먹고 김태정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예. 이제 김대중 총장한테 네. 방금 우리 공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공안부가 네. 총장님을 모시고 김태정 공안을 했지 네. 제가 주선의 공안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네, 총장님은 그냥 네. 계신데 네. 저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십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은 네. 앞으로 누가 네. 검찰에서 네. 공안 업무를 맡으려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외로 네. 사실은 주선혜 검사장님께서 네. 그 말씀을 하시고 사표를 내고 나가려고 그러셨는데 네. 의외로 총장께서 네. 아 그래 미안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네. 하고 그렇게 그 의외로 그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노비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사모님이 있었던 그 김태성 총장도 예. 상당히 또 인간적인 측면이 있으셨네요. 예. 네. 그런 면이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선혜 검사장님은 네. 특별히 뭐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건 아닌데 네. 총장님이 의외로 그런 태도를 보이시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러면은 저기 그 발령 받은 대로 네. 청주검사장에 부임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검찰 공안의 상징인 네. 고영주 검사하고 김재기 검사는 총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무리한 얘기인데. 주선의 그 검사장께서는 상당히 예. 그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언급을 하신 아니 거네요. 공안부장이니까 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공안 검사들 네. 그 당시에 김재기 검사는 네.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고 네. 저는 공안기획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후배들 네. 그 부하들을 챙겨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김채정 총장이 네. 의외로 또 선선히 예. 그래 알았어 네. 고영주하고 김재기는 내가 책임질게 어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당연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지방 고검으로 발령 나게 돼 있었는데 네. 총장께서 네. 그 당시 이제 검찰국장으로 있던 신승남 검찰국장께 연락을 해서 예. 고영주는 네. 거기서 빼라 그래가지고 네. 또 신승남 검찰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네. 고영주가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지 예. 정치권과 유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예. 고영주는 그 제거 대상 10걸 중에서 빼가지고 네. 그 대신에 공안에서는 영원히 이제 못 들어온다. 네. 그래서 공안 업무에서는 제외시키고 네. 그래서 서울지검 형사 2부장을 예.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안을 하시다가 예. 이제는 좌천이 돼서 예. 이제 형사부로 이제 가시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물 좀 마셔가면서 예. 하시죠. 네. 뭐를 저를 네. 좌천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네. 공안 업무에서 몰아내는데 이제 방점을 두신 거죠. 네. 그래서 공안 업무에서는 이제 몰아내고 네. 그 대신에 이제 형사 2부장은 서울지검 형사 2부장은 뭐 좌천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하여튼 공안에서 몰아냈다는 거에 이제 안심을 하고 네. 저를 살려주신 그러니까 거죠. 말하자면 검찰 조직 내에서 예. 우리 반국가 사범들, 예. 간첩 무리들, 또 북의 지령을 받는 자들 예. 이런 사람들 수사하는 데서부터 이제 배제가 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국정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은 우리 그 선배님들 중에 예. 580여 명이 잘렸습니다. 예. 그때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예. 국정원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때 이제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종찬 원장이 들어왔는데 예. 그 이종찬 원장께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국정원은 어땠냐면요. 예. 대통령이 사무관부터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오신 이종찬님이 예.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갖다가 네. 그렇게 파직을 시키고 예. 쫓아냈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네. 숱한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게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예.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대상자들이 예. 갑자기 국가에서 예. 훈장, 표창을 주는 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김대중 정권의 초창기 모습이었는데 네. 검찰에서는 우리 고영주 검사님처럼 예. 열심히 공안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예. 일종의 자리 바꿈을 하셔서 예. 그것도 이제 그 주선혜라고 하는 그 선배 검사장께서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예.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수평으로 보직이 이제 예. 이동이 돼서 형사부를 담당하게 되셨군요. 예. 네. 예. 그럼 오히려 예. 그 형사부는 공안부랑 업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민생 생활도 많이 접근하는 일들이 많고요. 예. 그러면 그런 생활 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안에 대한
기획통으로 또 공안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다가 예. 일반적인 이제 형사 쪽까지 네. 더 그 업무의 영역이 확장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로 봐서는 네. 굉장한 행운이었죠. 아, 예. 앞으로 차장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네, 네. 공안부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네. 일반 형사사건 결재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예, 예. 차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네. 기회를 받았고 네. 그리고 저는 그 검사가 네. 이렇게 좋은 자리인 거를 그때 가서 처음 알았어요. 공안부장은 예. 매번 그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되고 예, 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하.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 네, 예. 형사부장은 네. 그냥 결제만 하면은 네. 이제 그걸로 가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전혀 그 형사부의 그런 베네핏을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네, 워낙 네. 고생하면서 고생에 네. 쩔어가지고 예. 야 갑자기 이렇게 편해지니까 다른 분들은 네. 그 결제하고 하는 예. 것이 고생이라고 네. 했겠지만 예. 제가 공안부에서 네. 고생하던 거를 비교하면은 네. 결제는 좀 밤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딱 그 업무를 떠나면은 예. 머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정원 같은 경우 보면 예. 대공수사 요원들이 진짜 우리 검사님처럼 예. 그런 생활입니다. 예. 밤낮 없고 예. 주말 없고 가족들하고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 우리 대공수사 요원들의 평생의 숙명이었는데요. 예. 말하자면은 평생 대공수사 하다가 예. 갑자기 총무국, 예. 뭐 기조실 예. 이런 데 가지고 네. 9to6가 보장되는 예. 그런 진짜 행복한 상황으로 예. 바뀌는 예. 이런 건데 그러면 그동안 부산에 가셔갖고 뭐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든지 예. 불임 사건이라든지 네네. 이런 정말 그 소위 악의 무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엄단해 오셨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좌익 세력들, 예. 종부 세력들한테는 네.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고용주 검사님 그 당시에. 그 한겨레라든지 네, 그런 좌파 매체에서는 네, 저를 못 잡아먹어서 네. 하여튼 그 난리였었죠. 네. 예. 그러니까 네. 마치 그 이종찬 원장이 오셔서 예. 우리 대공수사 요원들 580여 명을 목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처럼 예. 아마 그 우리 당시 고용주 검사님은 예. 굉장히 김대중 정부나 네. 또 이종찬 원장으로 바뀐 국정원 예.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없어져야 될 사람, 예. 꼭 우리랑 같이 있는 불편한 사람, 예. 따라서 좌천시켜야만 하는 대상, 예. 뭐 그런 대상이 되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에서 배제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까 같은 그런 네.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죠. 주선혜 검사장 네. 덕분에 네. 제가 검찰에 네. 남아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예. 업무만 바뀌고 예. 뭐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예. 거죠. 예. 주선혜 검사장님 제가 뭐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당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형사부에 가셔서 예.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예. 과연 총애를 받으셨나요? 아니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무슨 뭐 검사 하나하나까지 챙기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네. 뭐 예. 대통령과의 관계를 예. 그 연관짓는 거는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다만 지금 그 시중에서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근거를 뭐라고 되냐면은 네. 제가 형사 2부장으로 가가지고 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을 수사해서 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록 그 선순위 승진을 못했어도 네. 2차 승진이라도 된 거는 네.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 모함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 포르말린 통조림은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예. 기소한 사건도 아니고 네. 제가 직접 수사한 사건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건부 담당 부장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 부 검사가 수사를 한 거를 원래 공보관은 차장이 공보관인데 예.
그때 차장님이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네. 고부장 부의 일이니까 네, 네, 네. 고부장이 좀 기자회견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네.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검사분이 이제 수사를 했고 예. 당시 이제 그 대외적으로 언론 발표를 한다고 할 때는 네. 차장께서 하시게 돼 있는데 예. 당시 차장님이 그 바쁜 일정 때문에 네. 우리 당시 부장검사로 계셨던 예. 고검사님께서 그 예. 얘기를 갖다 이제 담당하시기 예. 때문에요. 그렇다고 네. 해서 뭐 네.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사건 자체가 제가 보고받을 때는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네. 일부에서는 골뱅이 통조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저를 모함하려고 사태를 확산시킨 거고 예. 골뱅이 통조림이 아니고 네. 중국에서 수입해온 번데기. 중국산 번데기. 네, 중국산 번데기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공장의 직원이 성명은 밝힐 수가 없는데 제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자 고발이네. 내부자 고발이죠. 네, 이렇게 지금 번데기를 처리하는데 이 번데기 공장 업계에서는 가장 큰 기술이 뭐냐면은 그렇게 뭐 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싼 돈을 치르지 않고 이거를 보존하는데 포르말린을 사용을 한다. 그 쉽게 예를 드는 것이 한여름에 기계가 고장나서 그 번데기들을 밖에다가 내놨을 때 그 날씨면은 뭐 1시간만 지나도 다 부패를 할 텐데 그거를 한 번도 부패해서 버린 적이 없고 하여튼 중국에서 번데기 수입해 올 때도 무슨 냉동차에 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실어 갖고 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포르말린을 써서 아주 값싸게 그 보존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이 일했던 그 한 직원이 제보를 해왔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제보를 받고 우리 평검사는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를 검찰에만 했으면 괜찮은데 아마 김홍신 의원한테 제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국회로 먼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하는데 김홍신 의원이 먼저 국회에서 그거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말린 저거를 원료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제보는 받았고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힌트를 준 것이 그러면은 원료의 포르말린 농도하고 그 원료에 있는 번데기의 포르말린 농도하고 통조림의 포르말린 농도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대비해 보면 성분차가 나오겠군요. 글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포르말린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포르말린 농도가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습게도 이 원료인 번데기 포르말린 농도보다 이 통조림에 있는 포르말린 농도가 더 높았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원료에다가 또 포르말린 처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음식을 이렇게 제조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는 뭐 그 결재를 한 거고. 근데 저보고 무슨 뭐 수사를 했느니 기소를 했느니 그러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면하자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났을 때 대검에서 이거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대검에서 이거 평가를 다 해요. 그런데 대검의 평가 결과는 뭐냐면은 이거는 검찰이 이 수사가 맡게 됐는데 법원이 견해 차이로 아니면 법원의 판단 착오로 잘못 무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검사에게는 과오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수사 검사에게도 벌점을 안 줬어요. 근데 수사 검사가 벌점이 없는데 뭐 지휘 검사가 벌점을 받을 일이 없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런 포르말린 통조림 같은 큰 과오를 범했는데 어떻게 네가 검사장 승진을 했느냐. 그런 김대중 정권에 특별한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통조림은 저에 대한 평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다는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평검사 그분도 당연히 구상권을 갖다가 청구받아서 맞습니다. 뭐 냈다든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 업주 측에서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인가 손해배상 판결이 났는데 국가가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은 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한테 담당 검사한테 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지 이건 검찰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실은 검찰에서 볼 때는 이거는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검사한테도 구상권 행사가 없었고 당연히 뭐 부장검사한테 구상권 행사가 있을 리가 없죠. 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고영주 전 검사장님 말씀이 잘 들으셨는지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골뱅이도 아니고 번데기고 딴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통조림으로 만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린이라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인체 해롭다고 하는데 천연의 그 상태보다도 통조림의 포르말린의 농도가 더 높았다. 뭐 다 객관적으로 입증한 검증 자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기록에 남을 만한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될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우리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제가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저놈이 진짜 국정원에서 일했던 놈일까 이런 의심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국정원의 현직 원장으로 있던 김규현 원장님 이름으로 저를 고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고발해놓고 난 그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그때 알았대요. 저놈이 진짜 국정원에 있긴 있었던 모양이다. 신원 확인을 했겠네요. 그래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 뭐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방한 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의 결과는 김규현 원장님이 집에 먼저 가셨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아직도. 뭐 이렇듯이 지금 저희 국정원보다는 검찰은 그래도 이제 언론과는 많이 접촉도 하시고 이제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어떤 그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일반인들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한겨레나 그런 좌파 언론 매체들에 나온 보도 내용만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우리 부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수사 결과를 발표만 했을 뿐인데 그걸 어차피 근데 수사에 저도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공안검사였다는 이유로 한겨레는 그거를 주인검사 이름도 안 밝히고 전부 그 고용주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걸 하는 바람에 이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저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뭐 중하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나설 일도 없고 그랬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포르말린이라는 거는 다 이런 화공약품들에 대해서는 음식에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허용 농도가 있습니다. 허용 농도가 있는데 포르말린은 일체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 포르말데히드의 수용액이 포르말린인데 포르말데히드는 뭐 대구 같은 특별한 생체에서는 포르말데히드가 저절로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데기에 포르말데히드가 저절로 생산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포르말데히드가 자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네. 저렇게 했는데 예. 자연적으로 포르말데히드가 발생을 해도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보다 네. 가공한 통조림에 더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네, 네. 이해가 네. 이제 그 법원에서는 부족했고 네. 법원에서는 하여튼 10명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 네.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네. 판단으로 무죄를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초도 보니까 예. 그 공장에서 그 통조림을 가공하던 직원이 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만약에 팔려 나가서 예, 예. 국민들이 드시게 되면은 네. 국민 건강이 나빠질 텐데 예. 참 그 직원은 양심이 좀 있었던 분 같고 그렇죠. 공익 예, 진보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대하고 예.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존중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왜곡돼서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예. 우리가 보면은 그 김영삼 정부가 예. 예. 1993년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죠. 92년 말에 선거에서 이기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그 박계동이라는 의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예, 나요. 예, 그리고 예. 그분이 네. 김영삼 정부가 예. 노태우 정부로부터 한 4천억 원 정도를 비자금을 정치자금을 받아서 예. 그걸 갖다가 뭐 당시 안기부의 계좌에도 분산 배치를 해놓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일에 주범은 김영삼 씨가 아니라 그의 아들 김현철이었던 걸로 아는데 예.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계동 의원이 그걸 발표할 때 예. 중국을 외유하겠다는 다 있죠. 예. 김단준 선상도 예. 그 얘기를 듣고 급거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도 안에서 예. 과거 그런 정치권에 그 직접 접촉을 하고 했던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예. 김대중이 받아간 돈이 예. 안기부 돈만 해도 뭐 수십억 원이 된다. 예. 혹은 뭐 직접 정권으로부터 선물 받은 돈은 예. 입막음용 등등으로 해서 예. 수백억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 당시 우리 안기부 예.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치자금 문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예. 4천억 원 규모가 나왔잖아요. 예. 자, 그래서 김대중과 김영삼 씨가 모의한 게 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던 네. 1980년 5월 달에 광주 사태를 갖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만든다 하면서 예. 전두환 대통령 기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시 있었습니다. 예. 저도 당시 이제 안기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왜 그럴까? 예. 상당히 그때는 의아했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봤더니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예. 하나의 변명, 예. 이것을 법으로 예. 공론화시켜서 그 짓을 했던 걸로 지금 다 알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79년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예. 12.12라고 하는 것이 79년도 연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군사 쿠데타라고 지금 지정하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된다. 예. 예를 들어 극형까지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후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당시에 네. 일사부재리 원칙도 벗어나서 예. 다시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과연 그러면 김영삼 정부에서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던 건지 예. 한번 국민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네. 12.12 사태 때 네. 이제 이를테면은 예. 주체 세력이 아닌 쪽에서 네, 네. 그때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음흠. 생각한 쪽에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아마 그 내란죄로 네. 고발을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랬는데 네. 그 당시 검찰 공안부에서 네. 오랫동안 쥐고 있다가 네. 뭐 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예. 아마 그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런 근거로 네.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도 똑같은 사례 근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네. 뭐 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고요. 뭐 네, 그 예. 형사처벌 예. 뭐 문제가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대선 자금 문제가 나오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네. 전두환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정치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은 네.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는데 네. 과거에 공소시효가 진행된 거는 네. 그거는 공소시효 진행 기간에서 빼야 된다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검찰에 네. 전두환 대통령을 처벌하라는 그런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종전의 공안부에서는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네.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공안부는 믿을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지검에 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네. 구성이 됐죠. 그럼 그때 그 특별수사본부에 포함이 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당시에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수사하고는 네. 공안부는 완전히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안부를 믿을 수 없어서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설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혹시 그분이 이종찬 검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 네. 공안검사도 하고 특수부검사도 했던 이종찬 네. 부장님이 네. 특별수사본부장을 했고 네. 저는 그 당시 대검 공안기획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네. 이 쿠데타가 내란인데 네. 쿠데타를 내란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제 그 법률 이론이 좀 부족해가지고 특수부는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아니 그거는 공안에 관한 법률이 내란 이런 죄 같은 거는 이제 공안 관련 법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쿠데타가 어떻게 해서 내란으로 이게 되는지 사실은 쿠데타란 말이 내란에 포함되어 있는 내란죄로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쿠데타라고 그러고 법률적으로는 내란이라고 그러는 건데 일반적인 용어의 쿠데타를 법률상 내란으로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대검의 공안부에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란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성 요건 작성 요령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그것만 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부는 일체 수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제가 기소를 했다든지 제가 사형 구형을 했다든지 이런 건 전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종찬 검사님이 그 총책을 하시면서 구성된 그 특별수사본부는 일체 그러면 다른 원래 그 공안 파트에서 일했던 그분들의 영역을 그분들은 완전히 배제됐죠. 그러니까 공안부 검사들은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공안부 검사들은 전혀 배제됐죠. 특히 이제 종전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종전에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빠졌죠. 그러니까 당시 그 김영삼 정권에서도요. 그 아들 김현철 씨의 소위 말하는 농단이 너무 심해서 당시 저도 그 이름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근데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 김영삼 씨의 그 아들, 또 큰 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 그 차남이 개입이 돼서 망가졌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인사부터 망가졌고 그랬었는데 참 공안을 하시던 우리 원래 공안 검사들께서 그 특별수사본부에 포함도 못 되고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포함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지금 만일 특별수사본부에 포함됐으면은 이 모함에 제가 무슨 사형 구형을 했다느니 고용주가 기소를 했다는 등 이런 모함을 받으면은 변명하기가 어려울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도 아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가정을 해볼 때 만약에 고용주 검사장께서 당시 공안 파트의 전문가로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 원수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들이 이 입장에서는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 예.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예. 물론 우리나라는 언론에 예.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 이건 진짜 그 무례하기가 짝이 없고 예, 예. 대단히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닌데 예. 이런 태도나 이런 그 내용들을 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네. 저를 그렇게 비방한 사람이 네. 전에도 예. 뭐 무슨 내가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당원이 처음부터 네. 이제 이렇게 혼란을 저를 모함할 목적으로 당원이 됐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사람이 선거운동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에 구성원이 있다라는 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선거에 전혀 그 도움을 안 줬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 그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고소장을 내놨습니다. 예. 고소장을 예. 내놨는데 네. 또 이번 것도 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게 허위 사실로 네. 그래서 지금 허위 사실적 시한 명예훼손죄로 네. 고소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네. 잊어버리고 네. 공격에만 지금 네. 몰두를 해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용서될 수 있는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철저하게 처벌 받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예. 그 젊은 남성과 여성 두 분이 예. 뭐 밤 깊은 시간에 뭐 대담을 나누는 그런 프로를 봤어요. 예. 봤는데 보니까 네. 참 대단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알지도 못하고 예. 명백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적실하는 게 본인들한테 어떤 해가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젊은이가 계속해서 우리 회장님 얘기를 해요. 그 회장님의 무슨 지시를 받고 뭐 그 방송을 찍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대체 그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당 사무처 또 최고위원회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니까 대단한 그 자유우파 활동가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범죄 경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자유우파 활동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 당시 그 박근혜 그 뭐 친박 조직이 뭐 있었죠. 네, 그때 저 뭐 거기 그 조선일보 그 기자 출신의 그 서청원 씨인가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친하게 지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범죄 기록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우리 당 사무처에서 얘기가 그게 무슨 돈을 갖다가 수수해서 벌어진 그런 범죄 경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저도 몰랐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자유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 저도 저분이 전과는 있지만 애국 활동을 하다가 얻게 된 전과다. 그래가지고 아니 애국 활동을 하다가 전과를 얻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훈장 아닙니까? 별다른 거죠.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록을 보니까 애국 활동하다 생긴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관련해서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고 소개비를 1,500만 원을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을 따르던 그 다른 분들도 자기네들은 애국 활동하다 생긴 정과인 줄 알았지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정과인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저한테 왜 양심을 품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저를 비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양 지금 호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젊은 청년이 말하는 회장님도
보니까 자유우파 애국전사인 줄 알았는데 예. 전과 기록은 예. 당시에 그 공천과 관련해서 예, 그 예. 일종의 그 현금을 수수했던 예, 예. 그런 전과 기록이었다. 그게 뭐 네. 공직선거법하고 예, 예.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거였던 것 같던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는 네. 그게 제일 더러운 범죄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예, 예. 그런 그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을 예. 자유민주당에서 공천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그 공천관리위원들 말씀에 네. 우리 그 자유민주당의 네. 당규는 네.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네. 원래 공천할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원래는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네. 또 두 당이 네. 합당을 해서 생겼는데 네. 완전 컷오프 한쪽의 대표를 네. 완전히 컷오프 시킬 수가 없어서 네. 좀 후순위로 아마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가장 전면에 나서서 네.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예. 공천 그 순위가 예, 예. 뒤로 밀렸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천관리위원들 말씀을 들으면은 네. 그래도 자유민주당이 예. 정치 개혁을 부르짖고 네. 개혁 공천을 주장하는 당인데 네. 이런 당에서 네. 이런 지저분한 전과를 가진 사람을 네. 앞순위에는 도저히 올릴 수 없다. 예, 예. 어차피 이 작은 당이니까 네. 뒷번호에 올려주면은 예. 그래도 국회의원은 안 되고 네. 그래도 그 사람 체면 유지는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예. 뒷번호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젊은이가 네. 계속해서 회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회장님하고 아마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고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분의 네. 경호요원이라고 자기가 자칭하고 있습니다. 예, 경호요원이요. 예, 예. 우리 후배들 경호 전문하는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그 외형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 예, 예. 경호 안전 전담이다. 예, 예.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소위 메이데이라고 하는 날. 오늘 대표님도 이제 쉬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시간을 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찾아뵙게 됐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 예.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 기소권도 보면은 그 허무맹랑하게 예. 그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예. 또 포르말린 얘기도 그렇고, 예. 그리고 예. 뭐 김대중의 뭐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보수 우파라고 네. 뭐 핵대중, 개대중 뭐 이런 식으로 성씨를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예, 예. 사실은 대중 씨는 예. 김대중이 아니라 제갈대중이지. 원래 아버지가 제갈씨니까. 예? 아니 뭐 예, 예. 그런데 자, 저 개인적으로 소감 그렇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구나. 네, 예. 어? 네. 뭘 하면 실사구시적으로 제대로 네. 팩트를 갖다가 찾아내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남을 갖다 비방해도 비방하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서 좀 아쉬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포르말린 통조림 건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직원의 선행으로 예. 그 일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던 거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갖다가 사형에 구형을 해야 된다라고 예, 예. 이렇게 했던 것도 보니까 전혀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던 당시 우리 네. 검사님 입장에서는 예, 예. 전혀 거기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는데 예, 예. 왜 이런 비방을 계속할까요? 그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뭐 지시 내지 공문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남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네. 이런 거 좀 살피고 해야 되는데 뭐 그 장기나 바둑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남을 공격할 생각만 하면은 뒷생각을 안 하고서는 그냥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들고 예. 그걸 함정에 뛰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그런 그냥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그 회장의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수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엉뚱한 데다가 저한테 그 화풀이를 하느라고 앞길을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작년에 현직의 국정원장을 계셨던 김규현 선생님께서 저를 14가지인가 12가지를 갖다가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고 2가지만 해갖고 검찰에다 보냈더니 검찰에서는 다시 재조사하십시오 라고 경찰한테 다시 피드백을 줬고,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저한테는 뭐 어떤 결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정원에 법무팀이 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은 반에서 일했던 애가 당시에 국장을 했는데 걔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퇴직 후에 뭐 대사라도 나가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더 강했던 탓인지 저를 이제 모함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김규현 씨가 덥석 물은 거죠. 이 자식이 지금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조직에 또 나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어떻게 경기 나와서 서울대를 가는데 의대도 못 가고 치과대를 갔냐? 나는 그때로 치면 물리대다. 당신보다 내가 공부 잘했는데 능력 안 되면 집에 가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게 이렇게 됐나 봐요. 치과 의사님들이 들어오면 다 붕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경기 70회니까 학번이 74학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캠퍼스가 그때 관악산으로 이자하던 첫 해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기 나와서 의대 시험을 보고 의대를 그때 뭐 한두 명 갔다 아니고 수십 명씩 간 경기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부러 일종의 의도적으로 외교부 내에서도 쫄보 중에 쫄보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외교부 동료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 국정원이 뭐 하고 있는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됐어요. 뭐 지금도 그런데 지금 국정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남을 갖다가 공격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리 고영주 대표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검찰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고영주 하면은 참 검사의 표상이었다. 특히나 우리 공안부 쪽에서는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얼굴 이런 분이었다. 아마 후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무슨 김대중 선장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사형시키도록 그것을 기소하도록 한 장본인이 고영주였다. 그다음에 포르말린 같은 경우도 영세업자들을 갖다가 수십 명 가족들까지 그래서 뭐 300여 명을 죽인 거의 뭐 살인마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진짜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그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전부 다 사실이 아니네요. 그게. 네? 제가 그냥 뭐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승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 해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면은 제가 95년도에 홍조 군정 훈장을 받았고 97년도에 황조 군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역사상 이렇게 2년 만에 훈장을 겹쳐 받는 경우는 없고 최소한도 5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이 지나야 그다음에 훈장 대상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황조 군정 훈장은 원래 검사장급에 주는 군정 훈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장검사 때 황조 군정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검찰 전체에서 한 명만 선정하는 올해의 공무원에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검찰 조직 내에서도 고영주 그러면 우리 대표가 될 만하다고 다. 아니 인정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제 자랑 같아서 낯이 뜨거워서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검찰 내에서는 다 이제 그
어떤 선두주자라고 네. 꼽혔던 사람인데 네, 네. 제가 1차 승진을 못하고 네. 2차 승진한 것도 네. 사실은 제가 그 치욕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예.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예. 받아서 2차 예. 승진을 한 거다. 예. 이렇게 예. 그 저를 비방을 하니까 예.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고영주 검사님은 예. 서울법대도 못 나오고 서울공대 그 화공과 같은 예, 예. 정말 예? 그 문과 출신이 아니라서 예, 예. 그런 평가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예. 아마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저 고영주 대표님이 서울공대 67학번이에요. 그러면 당시 67년도 같으면요. 의과대학보다도 커트레인이 높았던 데가 공대 화공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화공과를 간 게 아니고 당시 공과대학의 가장 높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었던 과가 화공과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선배님은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나오셨는데 언감생심 겁이 나서 네. 감히 화공과 원서를 쓸 수가 없어서 예, 예. 섬유공학과를 써서 섬유공학과를 나오셨다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한해 미치요. 68학번이신데 그러니까 당시 67년도에 의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화공과를 못 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그러니까 순번 따져갖고 의대부터 다 채우고 나서 서울공대 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고요. 60년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던 게 바로 화공 분야에 그런 인재들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화공과를 갔고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 어른께서 일찍이 작고하시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또 병역을 마치면서 또 군대 가서 그렇게 사법시험에 도전하셔서 이렇게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던 공안검사가 바로 고영주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우파 진영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딱 맞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국회에 좌익 간첩 세력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면 그들을 소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뭐 개헌이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저 국힘당 소위 중간 리더들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진짜 그럴 줄 알고 많이 주셨잖아요. 국힘당으로. 보세요 이제. 앞으로 국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에 맞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 나라에는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와 그들의 유산을 완성을 시켰던 전두환 대통령 이런 세 분의 전 대통령의 그 기상과 그분들의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과 이런 것들을 모두 겸비한 지도자를 우리나라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북에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소위 주체 사상에 근거한 남조선 적화혁명 전략은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단 1분 1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서 공산당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부국 강병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정치자들 중에서 소위 지금 정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고영주 대표님은 그런 철저한 반공 애국 사상으로 젊은 초년 그 평검사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그 생각이 바뀐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수준이 우리 고영주 검사님만큼 좀 높아지셔야 돼요. 북을 바라보는 또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또 국내 내치상을 바라보는 것도 고영주 검사님만큼 국민 여러분들 수준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는 삼류 쓰레기라 그러는데 국민들의 수준이 오류가 돼버리면요, 이 나라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무슨 그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갖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도 그런 얘기가 제 귀에도 들어보니까 이 보통의 인내심을 갖고 들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참 그 어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길래 저런 식의 경거망동을 할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안타깝군요. 예, 저를 공격하려고 건수를 찾다 보니까 저에 대한 걸 아무리 뒤져도 이게 한겨레에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마 그 덥석 물었는데 저는 분명히 잘못 물었다고 저기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표님, 예. 오늘 제가 이제 저는 궁금한 걸 여쭤보고 저는 해소가 됐는데 국민들께 좀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하여튼 저는 평검사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평생 검사 생활을 해왔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정권에서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저에 대한 흠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다른 흠이 없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 말을 믿지 마시고 저한테 입장을 물어주시고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과거 그 선거관리위원장 때 유지담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혹시 KCL 법무법인을 만드신 분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KCL 법무법인은 KCL계로 김영철 또 하고 내 이름을 지금 잠깐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세 분의 이니셜을 따서 하고 전부 제 고등학교 후배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바람에 본의 아니게 경기 출신들이 그 KCL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동무이라든지 신건수라든지 이런 저하고 같이 공안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기 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왕이면 우리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님 같이 좀 오시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유지담 대법관님하고 같은 건물에서 근무도 안 하고 딴 건물에서 저희가 이제 그 KCL 이름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합치자 해가지고 합치면서 제가 KCL에 공동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쪽의 대표는 유지담이고 검찰 쪽의 대표는 고영주고 그래서 이제 그랬지 제가 그 당시에는 유지담 대법관이 거기 계신지도 모르고. 그럼 유지담 대법관은 어떻게 더 후배 됩니까? 선배? 저보다 훨씬 선배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동료들이 같이 이러자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거기 유지담 대법관이 거기 대표인 것도 모르고 들어갔고 유지담 대법관하고 제가 KC에서 근무한 거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지담 대법관이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고 유지담 대법관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당시 그 조혜주 말고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유지담 그 대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그때 밑에서 그 사무총장인가 그 실무를 했던 사람 기억이 지금 이름이 지금 감금을 한데요. 그 둘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그 사전 투표라든지 선거 부정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자개표기 도입하는 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수개표를 하더라도 뭐 다시 넣어서 검표한다 표를 센다 이런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입했던 장본인을 해서 그 부정선거의 그 주범 원흉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지담 전 대법관이 거기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싹 연결시켜서 보니까 고영주가 유지담과 같은 꽁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제 변명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거는 거의 명예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대법관 하나 모셔다 놓고 그 실무는 자기네들이 밑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변명을 하느라고 유지담 대법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유지담 대법관은 실제로 그렇게 그 부정선거의 원흉인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뭐 그런 거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선거 후에 비롯된 이런 그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많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18년도부터 사회 나와서 시민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선거 부정, 특히나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나 외치고 다녔건만.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영등포에 나온 김민석이가 아니 31.3%라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김민석이는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바지사장하고 학생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애예요, 걔는. 그런데 어떻게 김민석이가 사전 투표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한 31.3%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의해서 또 다른 유튜버들이 뭐 많은 그 개런티를 한다. 또 뭐 서양의 뭐 유명한 교수님들 입장도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해야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다. 이걸 누구보다 앞서서 외쳤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회 들어가서 공천을 저런 식으로 해놓고 이기길 바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민, 김영주 이런 분들은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모셔다가 무슨 폐품에서 폐품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내보냈죠? 다 떨어졌죠? 자 생선 가게 회칼 들고 있던 하문경 씨도 뭐 정청래랑 붙인다 어쩐다 해서 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기기를 바랬다라면 그 지금 도둑놈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제 옆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양정철이 이해찬이 이런 사람들하고 꽁짝꽁짝해서 이번에 국힘당 떨어뜨리려고 부정선거 한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정선거로 주장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윤석열, 이상민, 노태학 이런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장 내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도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정선거라고 입증을 할 빼박 증거를 누가 찾아야 돼요? 그 지역의 후보자로 나갔다가 낙선한 국민의힘당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있다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왜 애국 시민들은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안타깝게 그러고 있죠? 제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면 분명한 증거를 내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4.15 부정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반정부 투쟁 이를테면은 애국 활동으로 봐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지금 부정선거에 집착해 가지고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예. 지금 부정선거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완전히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던 네. 부정선거 활동이 예. 부정선거 투쟁 활동이 네. 지금은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네.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정선거를 주장한 지가 벌써 6년, 7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내셨습니까?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와가지고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정부 투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건 진짜로 곤란하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애국 활동하고 네. 이게 결이 맞는지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요, 국민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국힘당에서 부정선거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제도가 어떻게 야곱야곱 살라미 소세지 썰듯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도 제 공작관 TV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저 젊은 청년들이랑 대한연대 가서도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요, 사전투표를 안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사전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4일, 5일 먼저 이틀 동안이나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 선거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날 하루 좀 편하게 쉬자, 놀러 다니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자유우파든 뭐 진보 좌파라고 하는 저 종북 세력들조차도 전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사전투표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한번 제 방송에서 보시면서 도대체 그 사전투표제가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좀 보시라고요. 아니 미리 가가지고 이번에 31.3%나 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놓고 공천을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가 민주당한테 졌다. 자유우파 분들이 이러세요. 앞으로는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보수 진보는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편가르기 위한 수단이에요.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공산주의 대신에 인민민주주의, 그거 대신에 민중민주주의, 그거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로 해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미화시켜놓은 이 말에 속아서 진보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유우파가 진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산주의 이론에 유물사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관계에서 발전된다 그래가지고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고대 노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된다. 이게 지네들이 정해놓은 유물사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르면은 자본주의 다음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지네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진보된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지네를 진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유물사관 자체가 엉터리인데 거짓인데 그걸 우리가 그 거짓 주장에 속아서 공산주의자를 진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에 속으면은 그게 벌써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건 종북 좌파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그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데는 적당한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플로베르가 그랬나요? 그래서 공산주의자한테는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야지 저거를 진보 세력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유우파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말씀도 하셨지만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욕도 하고 과거 70년대 유신헌법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욕을 하면요 그대로 붙잡혀간 세월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 지금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총선 결과도 나타나고 전 이런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뭐 어쩌다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 나라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자 안보, 국방, 뭐 경제, 뭐 총선 뭐 이런 거 놓고 쭉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존해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공산화 되면요 어디 마음대로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를 갖다가 공산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분열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금기사항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네? 뭐 개인적인으로 무슨 불편함이 있었다, 섭섭함이 있었다 그래갖고 나다니면서 자유우파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이런 것은요. 자기 얼굴에다 침 뱉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그것도. 아유 진짜 좋은 말씀이고요. 네. 좌익 세력들이 지금 저를 비방하고 있는 저 정도 정보가 없어서 저를 그대로 돕겠습니까? 여태까지 좌익 세력들이 그렇게 제 흠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내버려 둔 거를 어디서 찌라시 같은 기사를 찾아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좌파들도 저를 공격을 못 하는데 우파가 그런 식으로 저를 험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또 볼 수도 있는데 그 회장님이라는 분도 좀 이제는 진중하게 좀 무게 있게 그렇게 처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도 아무리 젊은 혈기가 있다 그래도 뭐 아무데나 다니면서 이렇게 함부로 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후과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할 때 또 건국의 시점을 1919년이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마치 무슨 괴물을 갖다가 무슨 모시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광복회장이 있었어요. 바로 이종찬 씨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우리 이동보 의원은 뭐 대표님보다도 더 선배시잖아요. 훨씬 선배시죠. 그리고 또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님도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국가의 정말 지성인 중에 최고봉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점잖게 나무라셨죠.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종찬 씨가 국가정보원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했던 만행과 악행들을 갖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고발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자료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본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뭘 어떻게 잘못했고 진짜로 어떤 비행과 악행이 있었는지 실사구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종찬 씨가 해왔던 나쁜 악행들을 이미 모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일부만 얘기했던 건데 지금 또 저도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괜스레 회장님인지 누군지 그분 얘기 듣고 막 이렇고저렇고 이렇게 행동을 마구 하시는 것 같은데 자중하시고 그리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 끓는 피에 함부로 소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자중하고 좀 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선배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무게 있는 처신을 좀 하시기를 제가 먼저 인생을 사는 선배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아닙니다. 더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 도대체가 뭐 저도 12.12라는 많은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도무지 제가 가만히 있기에는 이게 좀 한번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네. 혹시 제 행적에 대해서 네.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네. 우리 최 공작가님 아니어도 네. 어느 분이시든지 네.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시면은 네. 제가 다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동절 쉬는 날인데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대표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고마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오늘 다른 장면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